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트의 심리학적 관점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6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의 연쇄살인마 온보연을 분석한 두 프로파일러의 의견을 정리하고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그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범죄자를 분석하기에 앞서 프로이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성격 구조 모델, 심리 성적 발달 단계, 방어 기제 등 여러 이론을 펼쳤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 모델을 빙산에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초아는 본능적인 욕구, 공격성 등 생물학적 충동의 저장고입니다. 그와 반대로 초자아는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된 요구들을 중재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역할입니다. 또한 현재의 상태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식, 노력하면 언제든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전의식, 그리고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욕구와 충동, 그리고 접근 불가능한 기억의 저장고를 무의식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이 발달하는 과정을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하여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단계는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구분됩니다. 이 중 어느 한 단계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무의식에서 그 단계에 대한 고착이 형성됩니다. 그 예를 들어 구강기의 아이가 젖병을 떼는 것을 일찍이 강제적으로 실시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껌을 계속 씹게 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강력한 자아가 형성되며 초자아와 원초아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의 기본 이론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 사건의 범죄자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보연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러들의 분석을 알아보기에 앞서 온보연의 범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온보연은 1994년 여름 보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여성 6명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그중 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는 당시 택시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의 범행은 살인택시 사건이라 불리며 사회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온보연은 택시를 훔쳐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바꿔 달고 다니며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그는 밤늦은 시간 택시에 탑승한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1차에서 3차까지 범행을 이어가던 중 4차 피해자 허씨를 야산으로 끌고 가 결박하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살해하게 됩니다. 그 후 5차 피해자 노씨를 납치했지만 그 순종적인 모습에 온보연은 노씨를 살해하지 않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범행의 대상이 된 6차 피해자 박씨는 흉기로 위협하는 온보연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온보연은 분노하여 박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로변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마지막 범행에서 손에 부상을 입은 온보연은 2주간 은신하며 검거 또는 자수를 대비해 범행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자신을 공개 수배하는 방송을 본 뒤 자신의 범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자수합니다. 그는 이후 재판에 넘겨졌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95년 11월 2일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온보연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석한 두 프로파일러들의 의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창원 측 첫 번째 시선입니다. 살인을 통해 열등감과 좌절감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완벽한 통제권을 얻기 위하여 비닐봉지를 사용했을 것이다. 우선 온보연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보연은 본인이 직접 혈서를 쓰고 가출할 정도로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구강기와 학문기, 남근기 전체에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결국 제대로 된 양육 없이 방치에 가까운 형태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양육 과정에서의 방치는 모든 단계에 걸쳐 느껴야 할 쾌락에 대한 고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적 쾌락의 고착은 원초와의 강력한 욕망을 무의식에 내재시키며 이후 사회적인 규범보다 본인의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띠게 됩니다. 온보연은 다수의 전과가 존재했는데 이는 상습적으로 사회 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어린 시절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그의 남근기를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근기의 남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소유욕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에 대해 경쟁심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에 비해 너무나도 강한 아버지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거세불안이라고 칭합니다. 온보연은 이 시기에 가정폭력을 겪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역할이 중요했던 이 시기에 겪은 폭력은
옴보연에게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는 좌절감과 동시에 어머니를 자신이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는 곧 어머니에 대한 집착과 좌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옴보연은 중학교에 들어가나 그는 중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잠복기로 볼 수 있는데, 잠복기의 성적 욕구는 취미, 롤모델, 동성친구와 같은 다른 요인들로 승화되어야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옴보연은 중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비슷한 나이의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등감과 좌절감은 무의식에 대한 표상으로 남게 되었고 그의 범행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옴보연의 이러한 약한 자아를 통해서는 무의식 속 좌절감과 열등감의 해소 욕구를 조율할 수 없으며 이는 범행이 더 쉬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가 겪은 남근기에서의 경험은 결국 남성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 그리고 여성에 대한 소유의 실패로 인한 집착,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었고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머니의 소유의 실패와 함께 이루어진 열등감과 좌절감, 이것이 그의 무의식의 표상으로 남게 되면서 여성을 소유 지배한다는 것은 자신의 열등감과 좌절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보상을 얻는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옴보연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범죄 과정에서 옴보연이 살아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비닐봉지로 시야를 차단하는 것은 이러한 그의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정 교수님의 시선입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어머니의 자살과 연인과의 이별로 인해 여성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생겼고 살인보다 강간이 주 목적이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옴보연은 어머니의 자살과 연인과의 이별로 인해 여성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옴보연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 결국 음독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옴보연은 본인이 좋아했던 여성과 또 헤어지게 됨으로써 원초적인 애정 대상들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이라는 양각 감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각 감정을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와 헤어진 연인에게 표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들에게 증오와 적개심이 전이되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단을 보겠습니다. 옴보연의 범행은 살인보다 강간을 통한 애정 갈구 및 여성 성적 지배, 욕구 충족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프로이트의 리비도의 고착과 태행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비도는 삶의 본능적인 에너지이며 성적 충동의 근원입니다. 리비도가 정상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유아기나 아동기의 특정 만족 대상이나 방법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착이라고 합니다. 옴보연의 경우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결여되어 있던 초기 아동기에 고착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연인과의 이별 등으로 본인의 성적 쾌락에 불만족을 느끼자 미성숙하게 애정을 갈구하는 과거의 고착 지점으로 퇴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성숙한 애정의 방식은 옴보연의 악화된 초자아로 인해 강간이라는 수단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초자아가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사회적 규범과 도덕관념이 결여된 채로 지내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옴보연의 부지한 초자아는 애정 갈구의 방식으로 강간이라는 반사회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피해자들 중 일부는 살해당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투사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어 기제란 초자아와 원초아의 충돌 상황에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의 사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투사, 반동 형성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투사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방어 기제입니다. 옴보연은 범행 중 2차, 3차 피해자가 도주를 하자 4차 피해자에게도 허위의 도주 기회를 줍니다. 실제로 4차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를 했을 때 옴보연은 4차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살인衝動을 도주한 피해자의 탓이라고 돌리는 투사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이며 원래 그가 목표하지 않았던 살인을 저지르는 원인이 됩니다. 옴보연이 여성을 납치 및 살해한 이유는 자신이 누려보지 못한 권력과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는 표창원 교수님의 시선은 프로이트 이론 중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방어 기제인 전치를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아버지를 둔 옴보연은 적절한 감정, 생각,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습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거세당할지 모른다는 거세 불안을 느끼며 완전히 무력화된 존재로 자란 그는 건강한 아버지상을 내면화하는 대신 자신의 무력감을 감추기 위해 폭력적인 아버지 그 자체를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남근기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한 고착은 성인이 되어 과시적이거나 경솔한 성격을 보입니다. 실제로 옴보연은 38명을 죽이겠다는 발언 등 과시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이 납치한 6명의 피해자 중 4명이 탈출하는 등 경솔한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온보현의 범죄의 트리거가 된 어머니의 음독 자살로 인해 온보현은 아버지에게 원초적인 분노가 형성되었고,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약한 초자아는 이 원초아를 억누르지 못한 채 납치와 살인이라는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보현이 아버지가 아닌 여성을 노린 것에 의문이 듭니다. 이는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중 전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치란 자신의 욕구, 감정, 충동 등을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방어기제입니다. 다시 말해 온보현은 자신의 공격성을 편하게 표출할 수 있고 물리적 제압이 용이한 여성에게로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전치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보현이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것은 그가 무력한 어린 시절을 잊고 평생 느끼지 못했던 우월감과 권력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온보현의 살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그가 스스로 자수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쇄살인범의 형태와 전혀 다릅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표창원 교수님의 관점과 이러한 온보현의 특이점의 접목은 죄의식으로 인한 범죄라는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유년기의 강렬한 무의식적 죄책감에 시달려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처벌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음으로써 그 무의식적 죄책감을 해소하려 한다는 이론입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를 막지 못하고 서울로 상경하며 도망쳐 나온 그는 어머니의 자살을 자신이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의식적 죄책감을 해소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고 범행 일지를 남김으로써 자신이 처벌받아 마땅한 괴물임을 입증하고 마침내 자수를 통해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아 무의식적 죄책감을 해소하려 한 것입니다. 지존파보다 유명해지고 싶었다라는 발언이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말을 끊고 나 같은 놈은 사형시켜야 한다와 같은 발언은 사형이라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겠다는 무의식적 욕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학적인 성도착증을 가졌을 것이다. 온보현의 가학적인 성도착증은 앞서 언급한 초자아의 약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온보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하는 남근 뒤에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왜곡된 자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방어기제인 동일시와 반동 형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란 생각이나 행동의 일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외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닮아가는 행위나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 큰 영향을 받은 존재로부터 본능적인 충동의 표현을 동일시하며 자아를 형성합니다. 온보현은 아버지가 본인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폭력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동일시하였고 동시에 아버지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온보현은 증오하는 아버지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한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 그는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반동 형성이란 무의식에 있는 부정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온보현은 무의식적으로 증오하는 아버지와 동일시되는 자신을 억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아버지와는 다르게 행동하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에 의해 아버지를 동일시한 자아가 억압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폭언을 듣게 됩니다. 연인과 어머니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온보현은 반동 형성으로 그동안 억눌러 왔던 아버지와 동일시한 자아의 억제에 실패하게 됩니다. 애정을 갈구하고자 했던 온보현은 초자아의 부재로 인해 강간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동일시로 형성되었지만 반동 형성으로 통제되어 온 가학적인 성향이 피해자들에게 표출되었을 것입니다. 지존파와의 라이벌 의식을 명분으로 했을 것이다. 온보현의 범죄는 나르시시즘과 이로 인한 과도한 인정 욕구가 결핍된 자아를 보상하려는 기제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삶의 본능적인 에너지이며 성적 충동의 근원이라 보며 각 발달 단계에서의 리비도가 잘 해소되어야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리비도를 자기 자신에게 투사하는 정신적인 특성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온보현은 중학교 중퇴를 하며 막노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무관심과 비난을 경험했고 이는 내적 결핍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 온보현은 범행의 성공을 통해 나르시시즘을 과도하게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온보현은 이후 범행 일지를 작성하면서 본인은 왜 살인을 하는가 라는 성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는 지존파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결핍된 자기 존중의 자아를 보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보현은 범행일지를 자출하고 자수를 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적 인정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지배 욕망을 가진 살인마, 애정과 집착을 갈구한 성범죄자, 두 가지의 시선 모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은 어느 주장에 더 끌리시나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